네, 토마토 이슈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좀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어제 밤에 이제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락세로 모두 다 좀 출발을 했는데요. 지표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매재고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이제 소기업 낙관 지수라든지 다른 기타 경기 지표들은 예상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문제였습니다. 글쎄요, 중국의 CPI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의 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전문가들의 예상치에도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미국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다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도와줬습니다. 맥도날드가 기대 이상의 어떤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요. 막판에 일부 지수들이 상승세로 마감이 되면서 결국 이제 혼조세로 뉴욕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초반에 좀 흐름이 좋지 못했던 뉴욕 증시, 글쎄요, 막판에 좀 다시 좀 상승을 가져가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 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려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인 경제 지표들과 애플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개장주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1.3% 상승하는 데 그쳐 전망치였던 1.5%와 정부의 목표치였던 3%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지난 10월 미국의 수입 물가 역시 0.5%가 하락해 예상치였던 0.1% 하락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4개월 연속의 하락세를 지속했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글로벌 경제 위축 우려를 키웠고 전미 자영업협회 NFIB의 10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 역시 전달과 동일한 96.1을 기록하는 데 그쳐 예상치였던 96.4에 못 미친 것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또한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가 아시아 지역의 애플 제품 부품 업체들의 매출이 10% 감소할 것이라면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며 오늘 애플이 3% 이상 하락한 것이 오늘 또 다른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의 주가가 강보합권을 보이는 등 사상 최고치에 올라서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 맥도날드는 투자자 컨퍼런스를 갖고 올 4사분기 매출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며 주주 배당을 5% 인상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주택 건설, 헬스케어, 금융, 항공사, 택배, 유틸리티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반도체, 에너지, 금광, 통신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하락했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2.32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자, 증시 이슈와 좀 특징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프의 국가들이 최근에 좀 재정 악화가 되고 있는데 사우디도 뭐 별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 같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데 따라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상 처음으로 빠르면 내년 초에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사우디는 올 1월부터 채권 발행 작업을 시작했으며 최근 채권 발행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조직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채권을 찍어내게 되면 부채 비율은 향후 5년 내에 GDP의 50%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사우디의 부채 비율은 올해 6.7%에서 내년에는 17.3%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미국 최대 주택 건설사 DR 호텔는 지난 분기 예상을 1센트 웃돈 주당 64센트의 순이익과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31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분기 주주 배당을 기존보다 28% 인상한 주당 8센트로 책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8%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 최대 어페럴 업체 갭은 10월에 동일 점포 매출이 3%가 급감해 당초 0.4%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보다 악화되고 그에 따라 3, 4분기 실적도 예상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1.5%가 하락했는데요. 갭은 오는 11월 19일 공식적인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의 에릭슨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2018년까지 연간 10억 달러의 각각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시스코 시스템스는 0.7% 하락했고 금융업체인 싱크로니 파이낸셜은 10월 17일 폐장 후
젠워스 파이낸셜을 대체해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4%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웹 호스팅 관련 업체 렉스페이스는 증권사 UBS가 목표 주가를 $30로 높이고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에 12%의 급등세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식중독 사태로 인해 임시 폐점했던 43개의 매장을 오늘부터 재개장한다는 뉴스로 외식업체 치포틀리 멕시칸 그릴은 3.2%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지표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미국 도매 재고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0.5%나 예상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GDP 산정에 반영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미국의 지난 9월 도매 재고가 전달보다 0.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당초 보합이었던 증시 예상을 상회하면서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자동차와 가구, 농기구, 의류 등의 재고가 증가했던 반면 기계류와 석유 등은 감소했으며 9월 중 도매 판매는 0.5%가 증가해 9월 중 재고대 판매율은 1.31개월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돼 있는 경제 지표는 없으며 미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를 시작으로 소매업체 스마트 앤 파이널, 게임 업체인 네리즈, 그리고 에너지 업체 스파크 에너지, 테트라텍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